잼버리 대회의 부실 운영을 두고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는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문제점을 따질 전망인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전국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 잼버리 대회 기간 내내 국민들이 참 너무나 답답해하고 참 힘들었던 기간이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서로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자면 이게 전 정부 책임이냐 현 정부 책임이냐 이런 식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식의 공방에 대해서 두 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YTN에서도 몇 번 이거에 대해 평가를 하던데 예. 다사다난했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12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초반에는 여러 가지 위생, 안전, 관리, 보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실수를 우리가 했다. 그렇게 전 국민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야가 서로 내탁 공방을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낯뜨거운 그런 공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 행사는 국민 모두의 행사고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준비해서 이것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피파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상 선수권대, 그리고 이번에 25회 잼버리 대회까지 유치했기 때문에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나라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몇 개국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국격이 상승했는데 이런 국격을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초반에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정치권이 내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피해를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전라북도 지사가 여기에 이제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모든 것을 기반 시설이라든가 사무 인력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화장실 문제라든가 배수 문제라든가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전라북도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여가부 소관입니다. 사실은 2018년 12월 18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소관부는 여가부 장관으로 하고 여가부 장관이 총리한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보면은 현 정부 탓이고 아니면 집행기관으로 보면은 전라북도 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이제 소모적인 공방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미래를 보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격에 맞지 않는 그런 대회 운영이었다는 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책임 공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 장 교수님 잘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중문은 안 하겠는데 맹자에 보면 말이죠. 반구적이라서 반구적이. 반구적이요. 반대할 때 반자에다가 구한다 구자에다 저는 제자를 구자 쓰는다. 이제 기는 자기 반구적이. 맹자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 웬만한 사람은 많이 알아요. 그걸. 허물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반구적이. 또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허물을 자기에서 찾고 소인 허물을 남에게 찾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유명한 얘기들이에요. 똑같은 얘기들인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에게 논어맹자 얘기하는 것도 아까울 정도인데 이제 요즘은 이게 지금 남의 탓할 때가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다 문제가 있죠. 그건 지나가는 삼척동네도 알 일인데 이 지난 정권의 여성가족부와 지금 정권의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부처입니다. 대한민국이 정권이 바뀐다고 연속성이 허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망신인데 국격이 그야말로 상당히 떨어졌는데 다 책임이 있죠. 지난 정권이 유치했고 기반시설 확보에 실패했던 게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 정부가 출범한 게 작년도 5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올해 지금 이 행사는 8월이었잖아요. 1년 동안 뭐 했냐라는 질책을 안 들 수 없는 거죠. 지금 오히려 지금 여권에서 여성가족부의 책임 쪽으로 자꾸 돌리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여권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거란 말이죠. 근데 전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더 걱정스러운 게 지금 여성가족부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어요.
공약인데 윤 정부의 지금 여성가족부가 지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김현숙 현재 그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서 들어온 장관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 취지 얘기도.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이 부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내 탓은 정치권은 원래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놔두고 여기서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얘기할 것도 없고 향후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큰 국제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말이죠. 총리실이 됐건 대통령실이 됐건 이런 큰 행사를 뭐 주관 부처는 있기 마련이죠. 지금 같은 뭐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뭐 지금 조직위원회는 뭐 이제 행안부나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 포함해서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런 국제 행사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총리실이 처음부터 들여다봤어야 돼요. 총리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네. 이제는 어쨌든 간에 이건 내 탓공만 고마하고 그리고 내가 쭉 보니까요 제가 우리나라 국제행사 많이 치렀잖아요. 장 교수님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뭐 이제 그랜드슬램 달성했다 그러는데 네. 과거 보면 말이죠.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동네 게임 수준이라는 말도 듣고 그랬어요. 평창올림픽 성공했다고 그럽니다만 평창올림픽도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 잼버리 때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 여러 국제 행사를 잘 치러왔습니다만 문제가 많았던 적도 있었고 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런 큰 국제 행사를 정부가 됐건 어디가 됐건 총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만들어라. 이번 같은 경우 자꾸 책임 소재를 딱 서로 밀잖아요. 이게. 애매하게 돼서 그렇단 말이죠. 예. 제가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물을 지금 상대방에게서만 찾고 있는 그 정치권의 공방 좀 씁쓸함만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 국제적인 망신이다라는 말까지 나온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야의 공방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총책임자인 전라북도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으니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선들 지방자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라북도가 해왔습니다. 이 세계 잼버리 대회의 이 무능한 이 대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국가 시스템이 지금 붕괴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죠.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전북지사를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라북도 책임이 크죠. 그리고 일단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 새만금이라는 데가 그늘이 일단 없잖아요. 예. 그 이 8월 이 더위에 어떻게 그걸 하려고 전 유치하고 그 기반시설을 그렇게 준비 안 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또 장소 지정에 대한 문제 그 문제도 같이 포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라북도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전라북도로서는 일단 새만금 관련 예산 SOC라고 그러잖아요. 사회간접자본. 그 SOC 예산을 많이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 배수도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간척지니까. 갯벌인데 갯벌. 예. 거기서 어떻게 그런 큰 대회를 치른다고 유치해놓고 윤 정부 출범하기 전에 그거를 대비하는 어떤 기반시설을 안 했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1,100억 이상 들어갔던데. 근데 보니까 뭐 그 기반시설 하는 데는 예산을 투자를 거의 안 했더라고요. 하긴 했는데 아주 미약하게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책임을 안 질 수 없죠. 이 문제는 무슨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굳이 책임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라북도 지자체나 이제 여성가족부가 주관했던 건데 제가 아까 컨트롤타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가족부가 솔직히 정부 내에서 힘이 별로 있는 부처가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전라북도도 지자체니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가 하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마지막에 이제 뭐 허겁지겁 막 이제 전 국민 동원령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해낸 거 아닙니까? 뭐 저기 그래서 뭐 나름대로 유정비를 거뒀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데 뭔가를 이 자원을 동원할 역량이 딸린다고요. 여성가족부 전라북도만 하기에는. 또 여성가족부는 또 그렇게 장관의 발언들 보세요. 그런 걸 해낼 장관의 그 역량이 안 되는 분이 지금 장관에 있는 것이고 있었고 전라북도는 너무 정치적이고 예산 따오는 거에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정부 부처는 지금 그들이 이러니까 우리는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서로 떠미는 거 아니에요. 내탓공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건 전라북도나 여성가족부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또 이 정부 부처 중에서도 지금 아까 조직위원장이 지금 행안부 장관도 있고 문체부 장관도 지금 조직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공동위원장. 이분들도 자신의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나름 책임이 있는 거죠. 저는 따라서 이 부분은
감찰, 조사, 수사, 국정조사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자,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네. 이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원인과 대책 마련은 뭐 우리 최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뭐 법적인 것부터 해서 그래서 여당과 야당 지금 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관심사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상 규명은 동의를 하는데 국정조사는 지금 서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면 여성가족부부터 행안부, 문체부 전부를 다 이제 해서 국회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국정조사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견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감사원이라든가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이 논쟁으로 한동안 끌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정치를 보면은 여당과 야당이 해서 합의되는 것이 지금 전무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논쟁을 하다가 그리고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이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예. 큽니다, 사실은. 예, 예. 그리고 지자체장을 뭐 법적으로 책임질 일도 없을 것이고 예. 애초에 이것이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무리한 유치 전쟁에 불러온 비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네. 최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새만금이라는 350만 평 바다를 매립한 거 아닙니까? 전북 입장에서는 이 새만금을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니면 여기에 인프라를 더 구축해서 전북의 여러 가지 상징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2012년 김한주 당시 전북지사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고 송하진 지사가 이것을 유치를 했고 2017년이죠. 그리고 김관영 현 지사가 이것을 집행위원장으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북의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국가 행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특별부에서도 명시가 돼 있듯이 주무부처는 여가부 장관, 예. 여가부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실까지 연결돼서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운영 주체가 법적으로는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실무적인 유치하고 책임은 저는 전북에서 상당 부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여야가 이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미 끝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끝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시 재발하지 않고 우리의 국격 그동안 그랜드슬램을 쌓아온 그런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를 하고 전 세계에 천명하는 그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여야가 약간은 좀 미묘한 분위기, 그러니까 조금은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이 주무부처가 여가부이기 때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실 뭐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이제 경질이 되지 않았고 이번에 김현숙 장관에 대한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여가부 이제 폐지론을 대선공약으로 예. 딱 그 우리 SNS에 제일 먼저 대선 때도 띄우지 않습니까? 예, 예. 여가부 폐지론 하겠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상징성인데 그래서 인수위 때도 그렇고 여가부 폐지 정부 조직 개편할 때도 했지만 야당이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가부가 사실은 여가부가 있지만 김일주 장관 임명했지만 여가부가 유야무야된 그리고 실질적인 힘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처로 전락한 것은 굳이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 예. 민주당이 야당이 정부조직법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그것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타 뭐 여러 가지 각 지자체로 하고 지금 뭐 공연도 하고 K-팝 공연도 하고 해서 국민 세금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 그래서 뭐 당장 뭐 지금 진상조사하는데 한참 몇 개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말 되면 총선 대비 장관 교체 시기가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여가부 장관도 교체를 해줄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크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경제를 할지 안 할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대통령의 그 고유 권한이니까. 예. 그거 전 전망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고. 근데 일단 책임을 지는 정치가 책임 정치예요. 예.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책임 정치가 아닌 겁니다. 윤 대통령이 정권 출범할 때 그리고 대선 때도 얘기했던 게 책임 장관이었어요. 책임 총리는 뭐 숱하게 얘기해 왔던 겁니다만 뭐 예. 그건 이제 뭐 다 물 건너가고 책임 장관이라는 건 장관이 책임지고 역할을 해라.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책임 장관이라는 말도 없어진 지 오래됐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아까 좀 잠깐 화면에 김 장관, 김현숙 장관 발언이 나오던데 네.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작년 국감 때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네. 이원택 그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했잖아요. 작년에 차지없이 준비하겠죠. 그 준비가 작년 됐다. 국정감사 때 예. 얘기예요. 예.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다.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럼 잘못을 책임져야죠. 그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그럼 맨 마지막에 뭡니까? 대한민국의 위기 관리 능력과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 또 저런 말이 나오냐고요. 네. 그렇게 아부하기 바빠요, 그래? 아무리 장관을 시켜줬다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예. 여야의 문제가 어떻게 장관이 저런 말을 하냐고요. 매우 불만족이 4%에 불과했다? 저분은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분을 장관에 앉혀놓는다는 게 뭐 대통령의 의견이겠습니다, 의중이겠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가부 관련 아까 미묘하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여가부는 좀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돼요. 정부 조직법 개정하려면 이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권에서는 이번을 기회로 여가부가 워낙 역할을 못했으니까 여가부 폐지 쪽으로 이 사안을 좀 몰고 가려 하는 게 좀 약간 느껴지기도 해요. 예. 제 느낌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여성가족부가 현 정권의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책임을 많이 얘기한다고요. 예. 이런 거 야당은 또 이게 잘못 가다 여가부가 또 폐지되겠네. 네. 이런 또 미묘한 또 그런 기류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공무원들의 그 뭡니까 그 잼버리를 명분으로 해외 그 나갔던 거 그거는 진짜 반드시 그 처벌해야 돼요. 외유성 출장. 그리고 예. 도대체 잼버리가 열리지도 않은 나라에 예, 가가지고 예, 한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시스템이 무너져도 한참 무너진 거죠. 예, 전라북도나 부안군 공무원들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규명돼야 할 부분 그리고 이제 여가부 그리고 김현숙 장관의 거취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데요. 검찰에서는 이제 이 대표를 백현동 특혜 의혹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이 대표와 민주당 정적 제거 시도다라고 꾸준히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 이제 정점으로 지금 대장동부터 쭉 뭐 백현동까지 지금 왔지 않습니까? 백현동 사건은 이제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이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데 이제 옹벽이 있기 때문에 옹벽을 부지용도를 4단계 사업 녹지에서 이제 준주거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선대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를 여기 식품연구원 그 회장한테 소개를 해서 민간 임대 비중을 10% 대폭 줄여서 3천억의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그런 것이 이제 검찰의 이제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했으면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가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측근인 김인섭 씨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같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뭐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한 것처럼 본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박근혜 뭐 정부까지 지금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것을 과연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단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 가서 그것이 과연 김민섭 씨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이재명 대표랑 어떤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것이 핵심 관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만에 하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한다면 사실
언제 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에 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의성만 의원에 대해서 재청구를 할 때 비회기 기간에 영장 재청구를 네.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 자, 이 시점에 대해서 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8월 16일 날이 이제 뭐 내일 모레인데 예. 광복절 끝나고 바로 이제 임시국회가 또 열리잖아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정기국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예. 연말까지.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하는 건 물 건너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정기국회가 아닐 경우에 국회가 열린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기를 중단하고 그때 가서 영장 심사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예. 과거에 권선동 의원 같은 거 예, 그런 예, 경우였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이제 국회가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중단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임시국회가 아니고 본회의 그 이제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어쨌든 회기 중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겠죠. 영장이 청구되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본인의 그 대표 연설에서 얘기를 했고 예. 지금 이제 민주당 혁신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게 조건이 있는 거죠. 정상적인 영장 청구라면 이제 뭐 받아들이겠다 이런 건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영장이 들어왔을 때 청구가 되고 그럼 이제 국회에서 이걸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 이게 정말 민주당이 앞으로 행보 그리고 혁신에 대한 의지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해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글쎄요 친명 의원들은 여전히 전 부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결국 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해요. 만에 넘어온다면. 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당내 친명계 비명계 네. 간의 갈등이 또 이제 부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총선을 위해서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지금 뭐 8월 위기설, 뭐 10월 뭐 퇴진설 이런 게 계속 있잖아요. 예, 이재명 예. 대표에 대해서 10월에 퇴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과연 이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더라도 전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 권한을. 네, 새 네. 대표가 들어와도 여전히 이 대표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물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뭐 친명 비명 간의 갈등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그런 부분이 대단히 큰데 아마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이 딜레마예요. 오히려 여권이 이 대표가 구속이 되지 않아 둘 중에 하나 알 거 아닙니까? 예. 딱 두 가지 경우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속이 되든 안 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구속이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 새로운 체제로 바꿔지고 이른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면 민주당은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건데 예. 근데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구속이 안 된다는 얘기는 영장이 기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 지금 이 대표 지금 가서 받겠다는 거거든요. 영장 심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여권으로서는 완전히 이건 딜레마예요. 네. 그동안에 이 대표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주어졌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표는 그야말로 그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 탄압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이 대표가 구속이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지금 이게 최 교수님이 여권이 오히려 고민이다, 딜레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이재명 없이 총선을 어떻게 치르느냐.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약간은 좀 비꼰 것 같기도 하고 사법 리스크가 존재해야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국민의힘이 유리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 상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옥중에서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를 꾸릴 것이고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을 했다 예. 법원에서 예. 체포동의안을 기각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뭐 정치인들 보면 옥중 당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우리 대선 역사도 보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까지는 상수다. 야권에 있어서는 상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든 아니면 받아들이든 그걸 떠나고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릴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총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선 직전까지, 총선 이후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라든가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과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대처 방식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여러 모습 이런 것이 다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구심점으로서 총선까지는 갈 가능성은 상당히 큰 인물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총선이라든가 정치는 구도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도와 이슈와 인물인데 이 세 개를 포괄할 수 있는 인물이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슈뿐만 아니라 당내 여러 가지 뭐 혁신 이슈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 대표 입장에서 좀 돌파구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돌파구는 결국은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가결시키고 예. 그 본인이 이제 영장 심사를 받고 그게 하나 있고 그래서 아니면 기각되는 기각되는 네. 그게 가장 정면 돌파예요. 그밖에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까지 계속 불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가지고 그 비난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네. 결국 그게 정면 돌파인 거지. 그래서 만약 구속됐다, 그건 또 그때 가서 얘기죠. 예. 그럼 일단은 판사 앞에 가서 심사 받고 뭐 본인은 지금 주장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 없으면 가서 기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정면 네, 돌파를 그럼요. 해야 한다. 네, 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그 임시 국무회의 통해서 광복절 특사 최종 명단이 지금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이제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경제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지금 뭐 강서구청장 김태우 네, 네. 전 구청장하고 이광환 남양주시장 했던 예, 예. 두 분이 지금 이제 물론 경제인 그 사면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이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네. 두 분 다 민주당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쵸. 국민의힘과 상당히 관계가 있고 김태우 전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하는 것을 네. 나중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3개월 전에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지금 사면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전 남양주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격돌을 한 그런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을 사면 복권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이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격하게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두 분을 사면 복권 대상에 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모르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강서구청장 출마를 시켜서 하면은 여론적 비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걸 사면 복권에서 다시 출마를 시켰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 규정, 내부 어떤 당규도 재보궐선거 원인을 하면은 출마시키지 않겠다. 그런 규정, 내부 어떤 당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의 기류를 보면은 출마시켜서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이 3개월 만에 사면 복권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것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특별사면권이 대통령 권한이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저는 뭐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여권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억울하다 이런 예.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장 교수님 말씀처럼 출마해서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어쨌든 간에 유죄가 나왔던 인사를 뭐 이제 그 법률적 절차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예. 사면 복권 시키고 출마시키고 이러는 게 저는 이 특별 사면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저는 뭐 좀 최대한 자제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예. 특별 사면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특사권 특별 사면이 괜히 불공정한 저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간다고 예. 봐요. 이건 뭐 지난 정권에도 그랬고 말이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사면은 최소화돼야 돼요. 물론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인들 사면시켜서 뭐 경제에 뭐 도움이 돼야 된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정말 최소화돼야 된다. 특별사면은요 정말 진짜 부득이할 때
일반 사면이야 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그건 별도로 치더라도 예.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완전히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정치인들이나 이런 경제인들이 무슨 특히 여야를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인물들은 가능하면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일단 특별사면에서. 네, 배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이제 장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여당 내 일각에서는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보궐선거에 공천을 또 재공천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저는 어떻게 그거는 아마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네, 또 봐요. 내년 총선이 예, 총선도 있고. 있는데 총선도 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예. 재보궐선거가 10월이고 그런데 이게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규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거의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거의 정착되다시피 하는 관행인데 그걸 깨고서 다시 또 이 당사자인데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바로 그 자리에 출마를 시킨다? 네. 그거는 전혀 국민들의 민심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그러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만약에 네. 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또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애당 선당 우사 정신이라면 뭐 그렇게 해서라도 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자연스레 이제 무공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규도 지킬 수가 그렇죠. 있고. 예.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출마시켜라. 네. 그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비꼬는 얘기라고 봅니다. 출마시키면 국민적 비판이 상당히 클 것이고 그리고 강서가 그렇게 만만한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험지죠, 현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구로, 강서, 금천 여기가 예. 상당히 험지이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수도권이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출마시키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읽히는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난번에 그것은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지금 이제 예. 판단을 개인적으로 할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억울한 것은 유권자한테 심판을 받으면 그것이 다 해소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출마를 해서 명예회복을 하려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와라. 네. 그런 걸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전국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